오늘은 뿌빠의 신제품으로 가을에 하기 좋은 로맨틱 펑크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패키지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얘가 캔디 펑크 컬렉션으로 나왔는데 제가 직접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좀 가을에 무드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메이크업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아이브로우를 사용해서 눈썹을 먼저 그려줄게요. 제가 드디어 아이브로우를 바꿨는데요. 베네피트 아이브로우가 많은 유튜버 분들이랑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에게 유명하다 해서 한번 구매해봤는데 진짜 아이브로우가 얇아서 눈썹을 그리기가 쉬웠어요. 반대쪽도 그려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맨틱 핑크 컨셉에 맞춰서 핑크색 아이섀도우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뿌빠 로즈 어딕티드 소프트 핑크로 눈 전체를 깔아주도록 할게요. 눈 아래쪽도 같이 발라주도록 할게요. 빅토리안 로즈를 쌍꺼풀에 있는 쪽과 그 윗부분을 자연스럽게 경계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언더 부분도 입념감을 좀 느낄 수 있도록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로맨틱 펑크 컨셉답게 아이라인을 고양이상처럼 살짝 올려서 그릴 건데요. 밑에 있는 라인과 연장된다는 느낌으로 살짝 올려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뿌빠 3D 캔디 펑크 아이 컬렉션으로 아이라인의 경계를 풀어주어 조금 더 부드러운 눈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브러쉬에 좀 쓱쓱 묻혀주시고 아이라인 경계가 조금 풀어지게 쓱쓱 발라주시면 됩니다. 경계선을 약간 뭉친다는 기분으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존에도 살짝 채워서 발라주세요. 섀도우로 위에 얹어주니까 지속력도 길어지고 조금 허전하고 날렵하기만 했던 아이라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눈 아랫부분도 살짝 발라주도록 할게요. 같은 채운다는 기분으로. 이게 컬러는 굉장히 예쁜데 단독으로 바르면 저 같은 경우에는 멍든 것처럼 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엄한 컬러가 조금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아이라인의 경계를 풀어주는 용도로 쓰면은 한층 더 깊고 좀 분위기 있는 가을 메이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스카라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립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오늘은 눈 화장이 진하기 때문에 립스틱은 살짝 톤 다운된 컬러로 발라줄게요. 뿌빠 매트 립스틱은 한 번만 발라도 이렇게 고발색 컬러가 나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매트 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용감이 좋아서 자주 쓸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매트 립스틱으로 한번 입술을 발라준 다음에 뿌빠에서 나온 립 라이너로 안쪽에 살짝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뿌빠 립 라이너는 이렇게 스펀지 팁이 있는데요. 스펀지 팁으로 립 라인을 좀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곱으니까 좀 괜찮다. 톤 다운된 핑크 블러셔로 얼굴에 생기를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브러쉬로 충분히 묻힌 다음에 살짝 털어주고 눈 아랫지점에서 광대까지 문질러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문지르면은 세게 발색이 되니까 은은하게 발색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해줄게요. 반대쪽에 블러셔가 묻혀지지 않은 쪽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경계를 풀어주면 됩니다. 쉐이딩으로 얼굴선을 정리를 하고 하이라이터로 얼굴의 윤곽을 살려줄게요. 다 했는데 또 약간 심심한 감이 있어서 스타일링을 조금 하고 올게요. 짠! 여기까지 데일리 펑크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별로 어렵지 않아서 가을 데일리 메이크업으로도 아주 괜찮은 메이크업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고 혹시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크로스핏 수업을 들어왔는데 제가 퇴사를 하고 블로거를 한 8개월 동안 했는데 이게 운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8개월 사이에 10kg가 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새해 다짐으로 다이어트도 하고 전체적으로 근육량도 늘리면서 건강을 좀 챙기고 싶어서 크로스핏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크로스핏 배우는데 근처에 와 있거든요. 그러면 안에서 제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이제 월요일날 조금 따라하기 쉬운 동작을 해서 월요일. 운동량을 최대한 채워드리고, 네. 그 다음에 화, 목, 금은 크로스핏 운동을 하고, 수요일날은 크로스핏의 주가 되는 역도와 체조 운동을 격주로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저녁 같은 데에는 인원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네. 고급 자반하고 그다음에 초급 자반을 아하. 나눠서 수, 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토요일은 예약제로 해갖고 주 토요일은 6회까지 예약하고요? 해갖고 주 6회까지 가능하시죠. 네. 짜잔, 도착했습니다. 원래 수업은 5시 반 타임이 있는데 어떤 곳인지 촬영을 좀 해야 되고 또 준비 운동, 제가 바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근육통이 생긴 것 같아서 좀 워밍업도 할 겸 좀 30분 정도 일찍 왔거든요. 여기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도 챙겨왔습니다. 그러면 운동하러 가볼까요? 나중에 편집해서 올릴까요? 네. 자, 저 오늘 완전 설명 간단하게 먼저 드릴게요. 오늘은 지금 보시다시피 철봉에 매달려 있는 TRX 밴드를 이용한 서스펜션 동작과 그리고 맨몸 운동 두 가지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실시하실 거고요. 운동 시간은 50초고 사이에 쉬는 시간은 10초입니다. 왜 시작 한 번도 안 했어요? 둘, 셋, 넷 가시면 아주 쉽습니다. 발을 그렇게 가도 되고, 그렇게 가도 되고, 하나씩 가도 되고. 아시겠죠? 둘, 셋,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힘들어요. 하고, 팔꿈치물. 이렇게 치고, 팔꿈치물을. 좋습니다.
이제 퇴근하겠습니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스파를 끝내고 나온 그런 깐달걀 같은 윤곽?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가수 비의 그녀로 유명한 김태희 씨가 쓴다는 수분크림을 가져왔어요. 바로 TV에서 광고로 볼 수 있는 JM 솔루션의 글로우필 스파크림인데요. 뭐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왜 수분크림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날씨가 바뀌는 한절기도 있지만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계속 끼다 보니까 피부가 빨리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수분크림보다는 조금 더 수분력이 좋고 쫀쫀한 제품을 찾게 되는데 제가 이 제품을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보았는데 촉촉함은 강하지만 끈적임 없는 마무리로 아침에 메이크업 전이나 또는 저녁에 나이트 케어로도 굉장히 쓰기 좋은 아이템이더라고요. 이게 패키지 색도 굉장히 예쁘죠? 약간 청록색에 가까운 그런 옥색? 옥색에 가까운 그런 고급스러운 컬러로 나왔어요. 이 JM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전 TV에서 항상 많이 봤지만 유명한 영화배우분들이 모델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 보는 화장품 브랜드인데 누가 모델이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잘 나가는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또 제 주변에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여기 기초를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스파크림으로 먼저 만나보게 되었는데 바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개가 있는데요. 이 마개를 걷어주면 투명한 듯 투명하지 않은 수분 제형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제형을 덜어보았는데 수분이 가득하고 쫀쫀한 젤 타입의 제형이었습니다. 이 수분크림이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해서 EWG 그린 등급 성분으로 민감한 피부에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데요. 저는 저녁 세안을 끝내고 간단하게 앰플 단계까지만 발라줬는데 이 스파크림으로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수분감을 충분히 줄지 바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라보니까 정말 제형 자체는 무겁지 않은 것 같아요. 유분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벼운 수분 젤 크림인데 발림성도 정말 가볍게 발려요. 확실히 제형이 피부에 닿으면서 바로 수분감이 뭔가 톡 터지는 것 같으면서 바른 쪽과 안 바른 쪽을 비교해보면 여기가 훨씬 더 수분감 있고 시원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정말 무겁지 않아요. 건성 피부뿐만 아니라 지성 피부, 수분이 부족한 지성분들까지 솔직히 어떤 피부 타입에게 추천한다기보다는 정말 민감성 피부부터 지성 피부까지 모든 피부 타입이 쓸 수 있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리고 바르는데 향도 약간 무향에 가까운데 살짝 그 목욕탕 가면 그 목욕탕만의 좀 특유한 시원한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약간 프레쉬한 향 같은 건데 거부감 드는 향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도 그냥 무난한 크림 향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 크림이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기초 케어에 예민한 편인데 일단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발라봤어도 딱히 트러블이라던가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서 데일리로 쓰기 굉장히 좋은데 살짝 이렇게 겉은 매끈매끈거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흡수가 돼서 산뜻한 마무리를 연출해주고 그리고 두껍게 발리거나 흡수가 더딘 게 아니라서 아침에는 맨날 화장을 하는데 화장 전에 발라줘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고 저녁 케어에는 얇게 2번 정도 올려서 가벼운 수분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베개에 묻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앰플도 충분히 발라줬고 한 번 정도만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스파하고 나온 듯한 수분 강체 피부결을 강조해주는데요. 정제수 대신 국내산 편백수 68%를 함유하고 있어 좀 더 피부에 수분과 강체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까이서 보니까 크림을 발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부결이 예쁘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정말 스파크림 네이밍처럼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찜질방에 놀러가서 이제 몸도 풀어주고 몸에 있는 노폐물을 빼준 다음에 목욕탕을 가서 한번 딱 씻고 나오면
딱 이런 느낌. 비록 코로나 때문에 안 간 지는 오래됐지만 정말 스파를 끝내고 나온 그런 깐달걀 같은 윤곽?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써본 JM 솔루션 그로우 필 스파 크림은 스파를 방금 끝낸 듯한 수분감 있고 촉촉한 피부 표현을 연출해주면서 성분이 괜찮아서 모든 피부 타입에 쓸 수 있는 스파 크림이었는데요. 제가 사용한 이 스파 크림은 지금 롭스에서 크림과 토너 구매 시 2만원 상당의 스파 마스크를 증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크림을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제 가까운 롭스에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 이 JM 솔루션이 입점된 정보는 여기 바로 밑에 JM 솔루션 SNS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부는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쉽게 건조해지는 한절기와 그리고 마스크로 지친 피부를 힐링해주는 JM 솔루션 소개를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영상에도 좋은 아이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입니다.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아무래도 추석 기간 동안 근교에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석 연휴 기념으로 놀러 갈 때 하기 좋은 핑크 브라운 메이크업과 그리고 가을과 잘 어울리는 저만의 코디를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라이머로 모공을 가려줄 건데요. 모공에 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려주도록 할게요. 다음은 제가 얼굴에 홍조기가 있어서 초록색 프라이머로 얼굴에 홍조를 좀 낮춰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홍조가 심한 볼 부분이랑 이마 부분, 그리고 코 옆이랑 입술 부분을 좀 보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집 큰딸내미인데 맨날 이제 추석 때마다 친척들 보잖아요. 아무래도 첫째다 보니까 결혼 언제 하냐, 그리고 또 살 많이 쪘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쌩얼에다가 머리도 안 감은 상태에서 처럼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을 꺼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는 좀 화사하게 메이크업을 해서 결혼 언제 하냐, 뭐 살쪘다 이런 얘기 안 듣고 이뻐졌다 이런 걸로 칭찬받고 싶은데, 과연 이렇게 하고 큰 집으로 갔을 때 어떤 말을 들을지 또 궁금하긴 하네요. 다음은 쿠션으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턱 외곽에서 볼적으로 두드려주도록 할게요.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린 다음에 밝은색 마스카라 아이브로우로 손을 살짝 높이도록 할게요. 짠! 오늘 메이크업의 키 아이템이 뽀빠의 신제품 메이크업 스토리 제품인데요. 제가 가져온 컬러는 이 핑크 브라운 계열의 메이크업 팔레트예요. 로즈 어디티드고 이걸로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해보도록 할게요. 바탕을 먼저 깔아줄 건데 두 번째에 있는 밝은 핑크색 컬러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이게 제가 영상을 하기 전에 테스트를 먼저 해봤는데 색깔도 너무 이쁘고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정말 괜찮은 아이 팔레트 같아요. 다음은 끝에서 두 번째에 있는 살짝 더 진한 핑크 컬러로 눈 앞꼬리와 뒷꼬리를 살짝 좀 음영감을 더 주도록 할게요. 제가 핑크 계열의 섀도우를 많이 써봤는데 사실 그렇게 막 손이 자주 가진 않아요. 좀 특별한 색상 이슈래. 제가 색깔을 잘못 썼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번에 나온 뽀빠 팔레트 제품은 튀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너무 무난하지 않은 컬러라서 손이 자주 갈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 팔레트예요. 여기 다섯 번째 있는 브라운 컬러로 그 아이라이너 대신에 눈가 점막을 좀 채워줄 건데요. 이렇게 포인트 브러쉬에 묻혀서 쌍꺼풀 라인 있잖아요. 그쪽을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삼각존도 살짝 채워주세요. 이렇게 쌍꺼풀 라인까지 브라운으로 채워줬는데 그래도 아까 핑크 바른 거보다 살짝 좀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요? 나만 그런가?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 칸에 있는 진한 브라운 컬러로 아이라이너 대신 써줄 건데요. 이렇게 아이브로우 브러쉬로 진한 브라운 컬러를 묻힌 다음 살짝 눈꼬리를 빼줄게요.
그 다음은 여기 첫 번째에 있는 화이트 컬러로 눈 앞골이랑 애교살 부분을 살짝 살려줄게요. 너무 진하게 하면 사이버가 되니까 살짝 묻혀서 일단 애교살 먼저 발라보았는데 확실히 안 한쪽이랑 한쪽이랑 좀 차이가 나요. 여기가 조금 더 입체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눈가의 볼륨을 살려주면 좋아요. 앞꼬리 부분도 살짝 발라서 눈가를 살짝 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뽀빠에 이번에 같이 나온 신상 글리터 밤이고요. 손으로 바르셔도 좋고 저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브러쉬에 좀 묻혀서 좀 자연스럽게 글리터를 두도록 할게요. 눈두덩이의 제일 가운데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옆으로 자연스럽게 퍼진다는 느낌으로 글리터를 발라주세요. 마스카라로 아이 메이크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우더 패트로 베이스 메이크업 마감을 해줄게요. 저도 처음에 메이크업 할 때 파우더 처리하는 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파우더가 메이크업 지속력뿐만 아니라 완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나온 거라서 웬만하면 피부 메이크업이 끝났으면 파우더 처리해주는 게 좀 지속력도 오래가고 또 피부결 같은 것도 더 예뻐 보여서 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다음은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반델리온이라는 컬러를 쓸 거예요. 일단 넓은 브러쉬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블러셔를 쓸어줄게요. 다음은 뽀빠 블러셔로 이제 살짝 레이어드를 해줄 건데요. 살짝 강대 쪽에 조금 더 터치를 줘서 입체감을 줄 거예요. 강대 부분 위주로 살짝 터치하듯 만져주시면 돼요. 입술은 삐아 제품을 쓸 건데요. 제가 사용한 컬러가 꽃보다 발랄? 18번 컬러네요. 벨벳 같은 경우에는 플립으로 바르는 것보다 은은하게 이제 블러 처리된 듯 바르는 게 예쁘더라고요. 일단 입술 안쪽을 채워준 다음에 여기서 여자들이 이제 립스틱을 바를 때 이렇게 하고 이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입술에 발랐던 립 제품이 날아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면봉 있잖아요. 면봉으로 안에 안 발린 부분이 있으면 안쪽에 좀 발라주시고 일단 외곽 쪽을 입술 선이 없어진다는 생각으로 면봉으로 살짝 마지막 쉐이딩으로 이번 핑크 브라운 메이크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로 T존과 여기 눈가 부분에 있는 광대들을 좀 밝혀줄게요. 일단 메이크업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 이제 이 어중간한 머리를 조금 꾸며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져온 게 이 모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별명이 민또모라고 미나또 모자 썼네? 그만큼 제가 모자를 자주 써요. 모자 같은 헤어 액세서리를 써서 좀 더 스타일리시해 보이게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그래서 제가 이런 베레모를 어떻게 쓰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낮게 묶어주시고 그러면 짧은 머리는 안 묶인 쪽이 내려오잖아요. 옆머리를 이 정도 내리신 다음에 나머지 내려오는 머리카락을 고정시켜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좀 숱을 많이 주고 한쪽은 자연스럽게 한 이만큼? 절반 정도나 3분의 1 정도만 내리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모자를 끝에서 얹어준다는 느낌으로 딱 감싸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잔머리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머리를 딱 한 다음에 적당한 선에서 밖으로 빼주세요. 살짝 기장이 짧은 앞머리는 옆으로 이런 식으로 좀 발랄하게 사실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연출을 하는 게 좀 더 여성스럽고 발랄해 보이더라고요. 많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추석에 하기 좋은 핑크 브라운 메이크업과 그 다음에 스타일링을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가을하면 생각나는 베레모와 이런 이제 여성스러운 블라우스를 같이 매치해서 놀러 가면은 뭐 사진도 너무 러블리하게 찍힐 것 같고 친척집이나 상가를 방문하면 좀 예뻐졌네? 라는 소리 들을 수 있는 메이크업을 완성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영상이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미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첫인상을 봤을 때 어느 면에서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로 이 눈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볼이라든지 이마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살이라든지 그리고 좀 피부가 좀 탄탄하기 때문에 탄력 부분에서 별로 티가 많이 안 나지만 이 눈가 같은 부분은 이 일반적인 피부보다 굉장히 얇고 약하기 때문에 탄력이 쉽게 떨어지는 게 눈에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친 눈가를 케어할 수 있는 아이크림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구달의 청귤 비타C 다크서클 아이크림입니다. 제가 왜 이 아이크림을 소개해드리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이크림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바르는 약간 찐득찐득하고 좀 답답한 제형이 굉장히 많아서 아이케어에 대한 거부감이 좀 생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이 구달 아이크림을 써보니까 일반 크림같이 얇고 산뜻한 사용감으로 아침이라든지 저녁에 아이케어를 할 때도 부담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상큼한 느낌이 드는 박스에 담겨져서 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크림 본체와 그리고 샘플이 있는 구성으로 만나보게 되었어요. 청귤 비타C 다크서클 아이크림은 고민되는 탄력이 약한 눈가를 케어하는 제품으로 청귤 추출물과 비타민C, 피 유도체, 그리고 미백 기능 성분으로 환하고 밝은 눈가가 되도록 도와주는데요.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연약한 눈가를 위한 저자극 순환 포뮬라라고 합니다. 저도 뷰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아이케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눈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요소로 탄력이 쉽게 처지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상 컴퓨터를 많이 보는 일이 생겨서 항상 이렇게 눈을 비비게 되더라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한절기 날씨로 건조해지니까 그만큼 더 자주 눈을 자극시키게 되고 또 10대 분들부터는 또 렌즈를 자주 착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가를 찝어서 벌리게 되잖아요. 그때도 이 눈가에 자극이 가서 탄력이 쉽게 처진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웃을 때도 눈웃음을 지을 때 이렇게 또 쉽게 주름이 진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아이케어를 빨리 해주는 것도 좋지만 좀 사용감이 좋은 거면 더 좋잖아요. 또 매일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형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구달 아이크림은 제가 이제 아침이랑 저녁 케어에 바를 때도 부담이었고 마무리가 굉장히 산뜻하더라고요. 눈가에 밀착되는 쫀쫀하고 수분감 가득한 제형으로 산뜻한 마무리는 물론 발랐을 때 촉촉하고 생기있게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구달 아이크림의 장점은 가벼운 크림 제형으로 아침, 저녁 바르기에 정말 부담이었고 또 구달 같은 경우에는 성분도 괜찮은데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또 올리브영이라든지 가까운 스토어에서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아이케어는 솔직히 나이 제한 없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건강해 보이는 눈가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유분기가 많은 아이크림이 싫으시다거나 또는 가볍고 산뜻하게 케어를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의 리뷰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입니다. 왜 이렇게 블링블링한 옷을 입고 나왔냐? 바로 다가오는 연말 메이크업을 위해 홀리데이 메이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레드립 포인트로 글로시한 아이 메이크업과 피부 메이크업을 완성해볼까 싶은데요. 그럼 바로 고고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시한 피부 표현을 해볼 건데요. 촉촉하고 매끈한 수분감 피부를 연출하는 W랩 앰플 프라이머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분 앰플의 보습 집중 케어로 피부가 더 건강하고 매끈하게 연출되며 모공을 채워주는 건성 피부를 위한 촉촉한 프라이머였어요. 다음은 토너 크림을 사용해서 얼굴에 살짝 톤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이 건성 피부분들은 토너 크림을 바를 때 손으로 바르기보다는 이런 퍼프에 물을 묻혀서 발라주면 촉촉한
촉촉하고 글로시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베이스를 바르기 전 컨실러를 이용해 진한 잡티들을 먼저 가려주도록 할게요. 베이스는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내추럴 글로우 쿠션을 사용하도록 할 건데요. 이 영롱한 자갯빛 케이스 보이시나요? 패키지처럼 피부를 글로우하게 연출해주는 쿠션인데요. 많은 분들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많이 바르시는데 이렇게 되면 처음에 쿠션에 묻는 파운데이션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메이크업이 굉장히 두꺼워서 빨리 메이크업이 뜨거든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둘 다 사용하는 것도 똑같은데 광대뼈 기준으로 찍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안쪽으로 방향으로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메이크업이 뜨지 않아요. 입생로라 2019년 하이온 스타즈 홀리데이 리미티드 에디션 엉크르 득보 시머리 쿠션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베이스 위에 레이어드 해줄 거예요. 광대, 턱끝, 미간, 그리고 코끝을 살살 두드려 줄게요. 만약 오프숄더처럼 과감한 옷을 입으시는 분들은 이 입생로랑 쿠션을 쇄골 부분에 발라줘도 예쁠 것 같아요. 쉐이딩을 사용해 윤곽을 잡아주고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줍니다. 레드립은 저는 맥 제품을 사용할 거고요. 입술이 포인트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일 나와 잘 어울리는 립스틱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풀립이 좀 부담스러워서 살짝 입술 외곽을 풀어줄게요. 매트한 립스틱을 썼기 때문에 입술을 좀 더 통통하고 글로시하게 만들어주는 립글로즈를 그 위에 얹어줄 건데요. 이렇게 살짝 면봉에 덜어서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먼저 매트한 라이트 브라운 계열로 눈가를 살짝 다운시킨 다음 붉은기가 있는 아이섀도우로 애교살을 잡아줍니다. 살짝 더 어두운 컬러로 눈가 뒷부분과 삼각존을 채워줄게요. 에뛰드하우스 신상 럭서 나이즈 코퍼 웨이브와 물리 스파클로 눈매를 블링블링하게 연출해줄 건데요. 먼저 코퍼 웨이브 컬러를 눈두덩이에 발라주시고 물리 스파클 컬러로 눈 중심 부분에서 앞쪽 그리고 애교살을 연결해 주시면 된답니다. 저는 이런 잠펄이 약간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토니모리 글리터 플레이크 아이보리 뮤즐리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더 얹어줄 건데요. 이게 보시면 잠펄들이랑 두꺼운 펄들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아이 메이크업에 포인트로 주기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입자가 큰 글리터를 모아서 눈두덩이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한층 더 블링블링하지 않나요? 블랙 아이라이너로 끝을 살짝 올려주고 속눈썹을 붙인 뒤 뷰러로 찝은 후 마스카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끝났고 사실 볼터치가 없으니까 살짝 심심한 감이 있어서 옅은 코랄 컬러로 살짝 터치하듯 발라줄게요. 하이라이터를 사용해 코끝, 입술 중앙 부분, 그리고 턱끝을 살짝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스타일은 내추럴한 로우 포니테일로 머리 전체를 물결 모양으로 잡은 다음 묶어서 연출해줬어요. 여기까지 연말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완성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다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야외에 나가기 정말 힘든데요. 저도 가급적이면 외출을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지만 집에 있다 보니까 몸이랑 마음이랑 너무 지치기도 하고 또 살도 엄청 찌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는 운동을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야외에 나가면 덥기도 하고 또 강렬한 햇빛 때문에 이게 금방 피부가 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출 전 선크림은 필수인데요. 그런데 저는 건성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유분기가 많은 선크림을 바르면 피부가 번들거리거나 또 오히려 피부가 화끈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선크림을 아무거나 못 바르는 편이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온도가 금방 올라가는 요즘은 가벼운 발림성과 동시에 피부 온도를 낮추어 산뜻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는 높은 자외선 차단은 물론 데일리 선크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평소에도 S&P 제품을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오늘은 쿨링감으로 피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 자차 선크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UV 퍼펙트 에어쿨 선젤은 이렇게 수분감이 시원하게 터지는 수분젤 타입으로 안 바른 듯 가벼운 발림성이 느껴졌는데요. 배탁이 생기는 현상과 번들거림, 그리고 끈적임 없는 산뜻한 마무리였습니다. 바르는 동시에 쿨링감으로 시원한 사용감이 느껴지는데요. 민감한 제 피부에 전혀 자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용 방법은 외출하기 전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 위에 발라주시면 되고 촉촉하고 산뜻한 제형으로 메이크업 전 베이스 겸용으로 사용하기 좋은데요. 외출 전 30분 전에 발라주는 게 자외선 차단 효과에 더 좋다고 합니다. 저는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촉촉하면서 일시적인 쿨링감으로 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메이크업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베이스가 밀리거나 뜨지 않아 정말 만족했습니다. 크기도 적당해서 여름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에 좋고 곧 여름 휴가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바닷가나 계곡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꺼내셔서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에 덧발라주시면 시간이 지나도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퍼펙트 에어쿨 선젤은 바르자마자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고 촉촉하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선크림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대표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 레뷰가 드디어 유튜브 체험단이 론칭되었다고 하는데요. 요즘 대세인 SNS 유튜브 계정을 가지신 분들은 구독자와 시청 시간을 늘릴 수 있고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레뷰의 유튜브 서비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뷰 유튜브 체험단은 크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캠페인과 제품 캠페인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역 캠페인은 음식점, 호텔 등 내가 직접 방문해보고 가는 방법부터 개인적으로 느꼈던 후기까지 시각적인 부분과 청각적인 부분을 생생한 영상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그럼 제품 캠페인은 뭐냐면요. 음식, 패션, 뷰티, 육아, IT 등등 내 컨텐츠에 맞는 제품을 직접 신청하고 제품 개봉부터 내가 사용해본 솔직 후기까지 구독자분들에게 친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1000만 명 이상? 아님 1만 명 이상? 레뷰 유튜브 캠페인은 유튜브 계정을 가진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청한 캠페인을 무료로 협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레뷰 10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10만 포인트는 실제로 현금과 똑같은 건데요. 대학생, 주부, 그리고 회사원까지 용돈 또는 생활비 모으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텐츠가 차곡차곡 쌓일수록 나를 봐주는 구독자와 그리고 시청 시간도 늘어나겠죠? 그럼 캠페인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레뷰 회원 가입과 유튜브 계정 만들기는 필수! 홈페이지 또는 어플 상단 탭에 유튜브 탭을 클릭해주세요. 리스트를 본 다음 내가 체험해보고 싶은 캠페인을 입력해줍니다. 마침 제가 뷰티 쪽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피부에 좋은 석류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네요. 수강권 활용 캠페인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 5초 안에 끝나는 손쉬운 유튜브 캠페인 신청 방법이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겠죠? 다음은 콘텐츠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프로필, 나의 캠페인에서 해당 캠페인을 클릭한 후 오른쪽에 콘텐츠 등록하기를 눌러주세요. 키워드를 잘 넣었는지 확인한 후 내 영상 링크를 올려주고 콘텐츠 등록하기를 누르면 끝이랍니다. 어떤가요? 참 쉽지 않나요? 그럼 제가 유튜브 선정되는 꿀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내가 잘하는 걸 보여주자. 예를 들어 음식점 리뷰를 하고 싶은데 내가 IT 계열의 유튜버면 과연 선정하시는 분들이 저를 뽑아주실까요? 유튜브 채널을 키우거나 캠페인 신청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주력으로 밀고 나가는 콘텐츠에 관련된 캠페인을 신청할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다음은 레드오션을 노려라. 누가 봐도 괜찮은 제품들은 경쟁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저 같은 병아리 유튜버 분들은 당첨 확률이 엄청 낮아지겠죠? 이럴 땐 경쟁률이 낮은 콘텐츠에 도전해보세요. 차근차근 콘텐츠가 쌓이고 활동량이 늘어날수록 어떤 경쟁력이 센 캠페인에도 당첨률이 올라간답니다. 여기까지 대한민국 넘버원 대표 인플루언서 마케팅 서비스 레뷰 유튜버 캠페인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때요? 어렵지 않으시죠? 구독자가 적어도 오케이! 내 컨텐츠만 확실하다면 레뷰 유튜브 서비스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답니다. 레뷰 유튜버 캠페인으로 협찬도 받고 수익도 올리고 레뷰와 함께 우리도 실버 버튼 받아보자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짜잔! 바로 여름 신발 하울 영상입니다.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시즌이 바뀔 때마다 신발을 신으려고 하면은 항상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신발을 구매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까지 제값 주고 많이 비싸게 샀다가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소셜마켓에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름에 맞는 구두와 샌들 제품을 몇 가지 구매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뭘 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디자인을 하나씩 꺼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보여드릴 제품은 모노바비의 라틴이라는 모델인데요. 아주 굉장히 저렴하게 잘 구매한 제품이에요. 여름마다 보이는 모델이 이런 에스파토류, 나무로 되어 있는 샌들 종류가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처음에 라티니가 에스파토류의 그런 샌들인 줄 알았는데 구매를 하고 직접 보니까 이렇게 약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잘 휘어지고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예전에 제가 에스파토류의 그런 신발을 구매를 해서 신었는데 이게 물에 되게 약한 거예요. 한번 비 오는 날에 신었었는데 이게 밑창이 금방 닳아버리고 또 썩어버리니까 이거를 좀 오래 신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제 생각에는 모노바비 쪽에서 그런 거를 예상을 하고 이렇게 플라스틱 재질로 그래도 나름 에스파토류의 그런 느낌을 살린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신어봐야 그 디자인의 진가를 알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뭔가 글리에이터 느낌이 들면서 이 스트랩이 뭔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지 않나요? 사실 이렇게 스트랩이 있는 신발을 신다 보면은 걷다가 이렇게 끊어지기도 마련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는 앞발의 엄지발가락부터 잡아주니까 더 오래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디자인이 바캉스 느낌이 많이 나서 바닷가 갈 때 신으면 좋겠네요. 슬리퍼 제품이다 보니까 아주 편하게 자주 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샌들 제품은 두 가지 연출의 매력적인 샌들이라는 제품이에요. 이 샌들은 끈을 어떻게 연출하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느낌으로 신을 수 있는 구두예요. 앞창 같은 경우가 스퀘어로 되어 있어서 조금 도시적이고 세련된 미가 보이고, 밑단을 보시면 이렇게 링 같은 게 있거든요. 이 링에 끈을 넣거나 뺄 수 있는데, 이 끈을 없애면은 뮬 슬리퍼 같이 신을 수 있어서 솔직히 두 가지 연출은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을 바꿔야겠다. 세 가지 연출이라고. 이 디자인은 제가 발볼이 넓어서 그런지 딱히 신었을 때 예쁘지는 않네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연출이 이런 식으로 글리에이터로 연출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한 곳에만 묶어서 샌들을 또 연출할 수 있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밑바닥 끈이 밑에 링에 고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끈을 한번 빼보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편은 아니네요. 이거는 좀 비싼 돈 주고 제 건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모노바비의 라틴이라는 슬리퍼 모델이고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신발을 고를 때 기피하는 1순위가 리본이 달린 제품입니다. 그냥 리본 자체가 있으면은 좀 뭔가 촌스러워 보인다? 그런 강념이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재도 소재지만은 이 리본 포인트가 과하지 않고 내추럴해서 좋았어요. 이 리본 쉐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만져주면 더 예쁘게 신을 수 있고, 처음에 보여드린 프리센이랑 똑같은 밑창으로 되어 있는데요. 멀리서 보면은 에스파뚜류 나무 재질로 보이지만은 가까이에서 보시면은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휘는 부분에서 되게 자유롭고 날씨에 구애를 안 받고 오래 신을 수 있어서 꾸준히 신을 것 같아요. 사실 신기에도 너무 편안하고 이렇게 조금 모양을 만져주면은 더 예쁘게 신을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편안함과 예쁨을 둘 다 잡은 모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여름에 신기 좋은 컬러의 스틸레토 구두를 구매를 했는데요. 두 제품 다 삿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원래 소셜 여성 구두 패션을 생각했을 때 제일 유명한 게 모노바비, 삿분, 그리고 소보제와. 저는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 세 개의 브랜드를 직접 신어보고 괜찮아서 이렇게 영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구매를 한 게 모노바비랑 삿분인데, 이 두 브랜드도 특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삿분을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편안한 구두를 찾으신다거나 좀 자주 신을 것 같은 디자인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다양한 컬러를 찾으신다든지 아니면 유니크한 디자인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게 모노바비 같아요.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스틸레토 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노바비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었지만은 사이즈랑 컬러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살짝은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리는 모델은 삿분의 카르딘이라는 모델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왜 구매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옛날부터 같이 일하시던 분이 핫핑크에 구두를 신고 청바지를 입는 거 봤는데 그 조합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해야지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예쁜 핫핑크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세일도 떴겠다 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딱 이런 컬러가 있길래 망설임 없이 구매를 했습니다. 구두 같은 경우에는 한 치수 낮춰서 225를 신거든요. 자기가 신는 운동화에 정 사이즈를 시키면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보시면 컬러 자체가 청바지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컬러 조합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코가 되게 뾰족하다 보니 좀 발이 커 보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원래 발이 작기에 별로 큰 상관은 없고요. 좀 다리를 좀 걷어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컬러가 마음에 든 구두였습니다. 생각보다 와이드 팬츠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보여드리는 모델은 삿분의 로벤타라는 모델이고, 아까 카르딘이랑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제가 느꼈을 때는 디자인은 똑같지만은 원단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 구두 구매할 때 밝은 색깔을 잘 안 사는 편인데 가격 저렴할 때 한번 구매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테스트용으로 사게 됐고, 사실 이거를 하부 촬영 때 한번 신었는데 청바지랑 많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왜 사뿐 구두를 좋아하냐면 앞이랑 뒤쪽에 다 쿠션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오래 신었을 때 발의 피로감이 별로 안 느껴져요. 이 제품도 청바지와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예쁜 베이지색 찾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이 사뿐 이 컬러는 딱 정석 베이지, 청순함의 정석인 베이지 컬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쿠션 없는 신발 신다가 이거 신으면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추천해드린 대로 편안한 구두를 찾으신다면은 이 사뿐 구두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여름 샌들 하울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리뷰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나입니다. 요즘 한절기 때문에 그런지 피부가 예민해지고 민감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분부터 피부 장벽까지 탄탄하게 관리해주는 일명 광채 탄력 세럼을 리뷰해볼까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 제품을 일주일 정도 사용해봤거든요. 민감하고 예민한 제 피부에도 괜찮았고, 그리고 사용감은 정말 가벼운데 그렇다고 건조하지 않은 제품이었거든요. 아침, 저녁에 발라도 산뜻한 마무리로 케어해주는 세럼인데요. 바로 더마로사 인텐시브 세럼입니다. 제가 써봤던 세럼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유분감이 있거나 또 약간 끈적거림이 있는데, 그런데 더마로사 세럼은 확실히 제가 써온 유분기 많은 세럼과는 조금 달랐어요. 확실히 유분보다는 수분에 가까운 제품이고요. 수분에 집중된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제품으로 그 중에서도 우수한 보습력을 자랑하는 6중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히알루론산은 한 가지 사이즈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분자냐, 저분자냐에 따라서 피부에 흡수되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이 제품에 한정이 된 건 아닌데요. 혹시나 히알루론산 제품을 찾으신다면 무조건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히알루론산 제품을 보실 때는 어떤 사이즈의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럼은 보습 효과도 있지만 피부 탄력과 미백을 놓치지 않은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미백 성분이 들어있어서 탄력, 미백, 그리고 수분까지 이 모든 피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세럼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자극 인증으로 예민하고 민감한 제 피부에도 잘 맞았는데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피부 타입, 그러니까 민감부터 지성까지 부담스럽지 않게 잘 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펌핑 타입으로 세럼보다는 앰플에 조금 가까운 듯 투명한 제형인데요. 이 세럼에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진정시켜주는 병풀 추출물을 포함한 7가지 식물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해요. 거기다 제가 위에서 잠깐 설명드린 히알루론산과 미백기는 탄력에 좋은 성분 다 들어있는데 전혀 무겁지 않고 가벼운 사용감이라 무겁고 유분감 많은 제형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정말 안성맞춤입니다. 발림성도 좋고 가벼워 금방 흡수된답니다. 피부에 직접 발라보면 깜짝 놀라는데요. 이름은 세럼이지만 앰플 기능이면서 세럼답지 않은 가벼운 사용감, 그리고 로션처럼 피부 속 수분감은 차있고 끈적임 없이 로션과 앰플 대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평소 제가 한절기에 항상 피부 각질이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뜨거나 아니면 각질처럼 밀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 더마 세럼을 바르고 베이스 작업을 해주면 밀착력 좋고 광채 있는 피부로 연출해주어 메이크업 전에도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데이 앤 나이트 케어 제품으로 강추해드립니다. 저자극 세럼으로 민감했던 제 피부에도 괜찮았던 더마로사 세럼인데요. 아무래도 변덕거리는 한절기 날씨와
또 요즘 마스크 때문에 피부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더마로사 세럼이 약간 피부에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세럼을 한 번만 발라도 되지만 아무래도 가볍고 약간 묽은 타입으로 저는 한 2번 정도 레이어링 써도 이게 피부가 밀리거나 뜨거나 이런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번씩 발라주고 있어요. 비록 한 일주일 사용해서 양은 별로 줄어든 게 없는데 아무래도 한 달 정도 사용하면 조금 더 피부가 생기있고 수분감 있고 미백 효과가 있는 만큼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리뷰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